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던. 지난달 말 윤석열은 자신이 우주위원장을 직접 맡겠다며 광복 100주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핵심 부서가 사실상 해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주역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개발 사업 본부장이 윤석열의 조직 개편에 항의하는 뜻을 밝히면서 본부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가 남긴 사퇴서를 요약하자면 조직 개편으로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었다. 최근 조직 개편으로 머리만 있고 수족은 모두 잘린 상태가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직 개편은 효율성 측면만 고려한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조직 개편을 말합니다. 이 조직 개편은 기존의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이대로는 누리호 3차 발사와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 산적한 국가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본인은 현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부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자,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선무당이 사람을 잡았다는 거죠. 자, 우주산업에서 발사체 개발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윤석열은 그 핵심에 수족들을 다 자르고 수장만 남겼고 오늘 그 수장이 물러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고의성이 뚜렷합니다. 수족들 다 자르고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 사람 앉히려고, 그래서 전 세계 7개 나라에만 있는 이 발사체 독자 기술을 팔아먹으려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박살냈습니다. 정치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12구 참사에서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옆에서 숨지는 것을 목격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원 부족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본인이 필요에 따른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원센터의 어려움을 충분히 제기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정부는 할 일을 다 했다. 본인이 의지가 박약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학생의 어머니는 어제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모욕하는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다. 자기만 산 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컸었고 댓글 그렇게 보고 그냥 거기서 무너졌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제 이게 MBC 뉴스데스크 첫 꼭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정부 사이드에서 이것을 체크해서 오늘 정부에서 나올 입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2차 가해를 막는 발언을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구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12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특수본은 오늘 기자단 브리핑에서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피의자들이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만인 11월 5일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전화의 비밀번호를 11월 말에야 수사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비밀번호 잠금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아무래도 이 사람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론을 의식해서 비번을 늦게 수사기관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로 바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요즘 휴대폰은 다 방수폰인데 변기에 빠뜨렸다는 게 휴대전화를 바꾸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을 따라하고 거짓말 치다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찍혔고 경찰 특수본은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한동훈의 아이폰 비번 잠금 수법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아이폰에 비번 걸어놓고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역기능이라면 그걸 어설프게 따라하려다가 증거인멸로 찍혀서 구속당하게 되었으니까 이건 순기능이라고 봐야겠죠? 한동훈의 최대 업적으로 보입니다. 라스 뉴스!
최근 복수의 국힘당 관계자는 윤석열이 사석에서 국힘당 당대표 선거 룰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석에서 전당대회 룰 변경을 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국힘 관계자도 대통령이 당원투표 100%를 언급한 것은 맞다며 여론의 추이를 보고 100%로 할지 90%로 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존 룰대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으로 하면 유승민 당선이 될지 모르니까 아예 체육관 선거하자 이렇게 윤석열이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역시 윤두환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정진석 국힘 비대위원장은 100% 당원투표를 시사했었고 국힘 내 반윤 세력으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이준석 포함 일부 국힘 의원들이 뭐라 하면서 앵앵거렸습니다. 자, 이 친윤 세력들의 무도함은 검찰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야, 우리가 민주당 치는 거 봤지? 깜빵 가고 싶지 않으면 다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이런 소리죠. 자, 과연 유승민, 이준석 측이 가만히 있을지, 정말 분당의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과 친윤 세력들의 분위기가 좋아요.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 곳의 그 윤석열 지지율을 보니까 41.9%가 나왔습니다.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은 검찰의 망나니가 날뛰고 장삼이사조차 압수색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여론조사들은 진짜 여론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무섭고 더러워서 숨거나 피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착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100% 당원투표 체육관 선거로 뽑자 이런 똥볼이 나오는 것이고 분명 국힘에게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기가 막힌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은 김광동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는 제주 4.3 항쟁을 폄훼하고 5.18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유라이트 수구 꼴통입니다. 이런 자가 오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71년 전개된 10월 유신은 당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이 맞이한 국가 생존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도전이고 그 대응과 도전의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다. 10월 유신은 우리 근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었다. 진실을 밝혀서 과거사를 정리하라는 조직의 장이 진실을 왜곡해서 과거사 정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유신을 찬양하고 자빠진 이런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금 43년 전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렸던 부마 항쟁에서 나왔던 그 구호를 다시 외쳐야 할 판입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나라가 도대체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 다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